장애가 나타나는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은 제대로 된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치료시설이 부족한 데다 발달장애가 심각한 장애인은 돌봄기관에서 받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본 경제보복으로 한일 양국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한 대학 교수단이 지역을 찾아 민간 교류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 20세 이하 국가대표팀을 준우승으로 이끌었던 정정용 감독이 광양의 한 초등학교 축구팀을 방문했습니다. 정 감독은 어린 학생들을 격려하며 유소년 축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농사를 짓던 논이 갑자기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불모지로 변했습니다. 각종 폐기물이 농지에 무단으로 버려졌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뇌 손상으로 나타나는 장애 증세가 심각한 사람들을 이르는 말인데요. 폭력적인 성향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매우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본인 치료도 문제지만요. 가족들이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우리 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이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는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오늘 첫 뉴스로 강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4살 때부터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23살 A씨. 활동지원 선생님을 밀치고 나가 아파트 벽을 두드립니다. 이처럼 의사소통이 어려운 발달장애인들이 폭력적으로 자신의 의사와 욕구를 표현하는 것을 도전적 행동이라고 합니다. A씨의 어머니가 나타나자 A씨의 도전적 행동은 심해집니다. 어머니를 위협하며 옷을 찢으려고 달려드는 A씨의 행동을 어머니 스스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엄마한테 옷을 찢는다든지 엄마에게 뺨을 때린다든지 때리고 하니까 같이 안 살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이제 같이 살고 싶은데 이제 문제 행동도 심하고 하니까 저는 솔직히 두려움증이 있고 무섭습니다. 이처럼 어머니가 도저히 A씨를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A씨는 팔다리가 자유롭다는 이유로 24시간 돌봄 서비스 선정에서 탈락했습니다. 발달장애인 거주시설도 A씨를 거부했습니다. 사회복지사 한 명이 여러 발달장애인을 돌봐야 하는 환경에서 도전적 행동이 강한 A씨를 전담해서 맡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시설도 한 명에서 여러 명을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다 교대 근무하고 있지만 씨는 그렇게 해서는 커버가 안 되는 거죠. 받을 수가 없죠. 다들 거부를 하죠. 전국에 A씨와 같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행동을 치료할 수 있는 곳은 전국에 단 2곳. 그러나 그마저도 대기자가 많아 치료 시기를 기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어느 곳도 A씨를 받아주지 않자 A씨 어머니는 평소에는 A씨를 피해 시설 한켠에서 지내다가 돌봄 서비스가 없는 날에는 A씨와 한 지붕에서 아슬아슬한 쪽잠을 자고 있습니다. 여수의 경우만 보더라도 각 시설마다 한두 명의 특히나 또 중증의 이제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도전적 행동을 하는 우리 발달장애인 분들은 분명히 있다는 거죠. 누구보다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최중증 발달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은 오늘도 사회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서 기댈 곳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소영입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한일 양국의 갈등이 2달째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의 교수단이 일제강점기 한국과 일본인 부부가 고아들을 보살폈던 목포 공생원을 찾았습니다. 일본 교수단은 정부 간 갈등 속에도 민간 교류는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용기 기자입니다. 일본 교토의 불교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단과 사회복지법인 일행이 목포 공생원을 찾았습니다. 민간 차원의 방문단은 호남 지역 사회복지연구소와 관련 시설 탐방으로 목포 방문은 처음입니다. 90년 전 일제강점기 한국인 전도사 윤치호 선생과 일본인 부인 다우치 치즈코, 한국어로 윤학자 여사가 갈 곳 없는 고아들을 보살폈던 공생원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 부부가 해방 뒤에는 친일파로 6.25 전쟁 때는 공산주의자로 몰렸던 시련과 고난을 고아들이 막아냈던 역사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공생원의 역사를 보면 역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지나놓고 보면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미래를 생각하고 했던 선택들이 언제나 옳습니다. 또 일본에도 흔치 않은 당시 종교시설이 보존되고 있다는 설명에 귀를 기울였고
장애 어린이가 쉽게 익힐 수 있는 그림책을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한 100년 됐는데 여전히 우리 목포에는 그 일본인들의 교회와 일본인들의 절이 그대로 건물이 남아 있습니다. 최근 한일 정부 간 갈등이 있지만 민간 차원의 더 많은 교류를 통해 비슷하면서도 서로 다른 두 나라의 사회문화 차이를 공감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今のような日韓関係の問題についてもこれをね教訓といいますか歴史の遺産として私たちこれからもちゃんと生きていきたいなっていうふうに思いました。 목포를 찾은 일본 방문단은 광주 5.18 묘지 참배에 이어 광주와 전북 익산의 사회복지 시설 등을 방문한 뒤 24일 귀국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장영기입니다. 올해 2학기부터 전남 지역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시행됩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1학기 고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데 이어 2학기부터는 2, 3학년들도 수업료 전액과 학교 운영 지원비를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전국에서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정부는 2년 뒤인 오는 2021년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수 묘도에 대규모 민간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올 초 A환경업체가 묘도 준설토 투기장 인근 10,000제곱미터 부지에 하루 38톤 처리 규모의 의료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허가 신청을 영산강유역 환경청에 제출했습니다. 환경청은 이에 따라 최근 여수 묘도를 방문해 주민들의 의견 수렴에 나서는 등 최종 허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수시는 환경청에 현재 관내 발생 폐기물 물량이 무난하게 소화되고 있고 주민들의 반대 정서도 커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20세 이하 국가대표팀을 월드컵 준우승으로 이끌었던 정정용 감독 기억하시죠? 정 감독이 오늘 지역의 여자 축구 명문인 광양 중앙초등학교를 방문해서 응원과 당부의 말을 전했는데요. 현장에 조희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6월 경남 창녕에서 열린 여왕기 전국 여자축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광양 중앙초등학교 여자축구부. 이보다 한 달 앞선 지난 5월 제48회 전국 소년체육대회에서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지난 4월 춘계 한국여자축구연맹전 초등부대회에서는 준우승을 차지해 올해만 3개의 트로피를 거머쥐었습니다. 지난해에도 각각 2차례의 우승과 준우승을 휩쓴 광양 중앙초 축구부는 명실공한 여자초등부 전국 최강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해 U20 월드컵 준우승 신화의 주역인 정정용 감독이 학교를 찾았습니다. 한국 여자축구의 꿈나무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추며 응원과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나중에 대표팀 보자. 가자. 네. 파이팅. 친구들 만났었는데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자축구가 이렇게 잘하는 줄은 처음 봤기 때문에 잘 성장돼서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중앙초등학교 축구부가 전남 유일의 여자축구부로 창단된 건 지난 2000년. 지금의 위치로 올라서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학교는 어렵게 주선한 이번 만남을 통해 선수들이 열악한 여자축구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걸출한 선수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을 내비쳤습니다. 대표팀 감독님 정정용 감독님이 저희 학교 오셔가지고 우리 선수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지역의 명문 학교에서 지역의 명물로 자리 잡은 광양 중앙초등학교 여자축구부. 한국을 넘어 세계에서 활약하는 여자축구 꿈나무를 길러낼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과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광양 중앙! 화이팅!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임금 협상을 놓고 여수 건설업협의회와 플랜트 노조 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여수산단 건설업협의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플랜트 건설 노조가 임금 협상의 당사자인 협의회를 무시한 채 정기 보수 현장을 대상으로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지역적 특수성 등에 따른 임금 격차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쟁의 행위 중단과 성실한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플랜트 건설 노조 여수지부는 협의회가 회원사와 근로자 간의 개별적인 근로계약까지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 노동 행위며
여수지부 조합원들이 부당하게 적은 임금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협의회가 정당한 명분도 없이 단체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멀쩡했던 논이 농사를 더 이상 지을 수 없는 죽음의 땅으로 변했습니다. 아파트 건축 현장에서 나온 각종 폐기물을 농지에 무단으로 버리면서 빚어진 일입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학 신도시 오령지구 인근의 한 논입니다. 트랙터로 농지를 갈아엎자 진흙인 온이뿐만 아니라 콘크리트 덩어리, 폐포대, 폐목재 등 각종 폐기물들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흙이 마른 곳은 회색의 시멘트 가루로 범벅입니다. 논이 아니라 폐기물 투기장을 방불케 합니다. 지난 1월 오령지구 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 수백 톤을 이 논에 버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업장 폐기물이 무단 투기된 또 다른 논입니다. 벼들은 대부분 말라 죽었고 잡초만 듬성듬성 자라고 있습니다. 논 주인들은 업체 측이 농지 개량을 위한 뻘이라고 해 농지를 빌려줬다며 망친 농지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5월 달에 콩갈라고 노타를 치니까 저기 서버리잖아요. 하도 감기니까 이게 마대 같은 게 많이 감기니까. 보니까는 돌이 아니고 시멘트 덩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거. 농지에 버려진 콘크리트 덩어리는 아파트 기초공사 파일에 채워넣는 화학 처리한 특수 시멘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농사에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지반 개량 공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잔존물이나 온이들은 주변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별도로 집토하여 사업장 폐기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건축 현장에서 발생하는 온이 등은 폐기물 전문 업체에서 처리해야 하지만 시공사가 비용을 아끼기 위해 몰래 투기하는 사례가 업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 게다가 건축 폐기물까지 마구 섞어 버리는 바람에 토양은 물론 수질 오염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남학 신도시 건설 현장에서 농지 등에 무단 투기된 폐기물만 수천 톤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무안군은 업체에서 제출한 폐기물 배출 신고서가 이상 없다며 눈과 귀를 닫은 채 현장 지도 단속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민중당 전남도당은 오늘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조례안과 관련해 농민들이 스스로 참여해 만든 주민청구 조례안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남도의 관련 조례안은 기본 정신을 놓친 채 시혜적 정책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를 위해 도와 각 정당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습니다. 한편 농민수당의 지급 범위와 금액을 두고 현재 도는 농업경영체 한해 연 60만 원을, 정의당과 민중당은 모든 농업인과 종사자에게 연 120만 원을 지급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농촌 공동체 활성화와 농특산품 홍보를 위한 직거래 장터가 열렸습니다. 오늘부터 사흘 동안 광양, 서천, 둔치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매실 등 지역 농산물 업체 24곳이 참가합니다.